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들의 수다. 네,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네, 일요일이죠? 네. 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네, 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탄 강사로 초대받은. 강사님, 지금 네. 팔단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것도 또 다양하네요. 제가 사실 왼손에 장애가 있어서요. 이렇게 팔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 다 다양하니까 괜찮습니다. 팔탄 강사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환희 강사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저도 이름이 이뻐가지고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강사님 이름도 만만치 않게 멋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는 김환희잖아요. 네. 이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이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김환희가. 네. 그래서 누구죠? 최진 씨 아들도 남자. 저는 환희만 느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네, 강사님 오늘 청각장애 대표로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청각장애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도 이제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가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누잖아요. 네. 보이는 장애, 보이지 않는 장애. 사실 이 청각장애는 보이는 장애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체, 이렇게 귀가 보이듯이 신체 장애니까 보이는데, 점점 이 청각장애는 안 보이는 장애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 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런 장애들이 보이지 않는 장애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저 역시 청각장애를 받았을 때, 그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인식들이 안 좋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청각장애를 안 귀가 아직 벌써부터 안 들리면은 어떻게 해? 저희가 어르신들만 청각장애가 온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네. 강사님은 그러면 언제 장애를 가지게 되신 거죠? 저는 40살에 사고와 질병이 같이 안 좋은 일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질병으로 계속적으로 이 청각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치료가 회복되지 않아서 청각장애 진단을 40살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도 전맹이 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우리 한희 강사님도 인터뷰나 어떤 방송 출연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안 느껴져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들리시는 거죠? 저희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장애가 대화의 60% 정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할 때 60%고요. 우리 강사님이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 입을 가리고 계시면 저는 30%를 그 대화 중에 30%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코로나 때 어려우셨겠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때려 맞히는 거죠. 예를 들어 게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볼 때 글자 하나가 지워졌다고 해서 그 글을 다 못 읽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버지가 사에 간다라고 하면 유추를 하잖아요. 버지 하면은 아버지라는 거를 떠올리고. 저는 유추가 안 되는데. 그 동요를요. 네. 한번 송아지 했을 때 송아지 얼룩송아지 할 때 그 뒤에 얼룩송아지만 나와도
앞에 송자가 없어도 아지만 보고도 송아지라는 네.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거의 이제 만약에 듣는 걸로 하면 거의 못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입모양을 보고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잘 들리는 음역대가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예,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음의 목소리가 있고 고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고주파라고 하거든요. 예, 저주파, 고주파. 고주파의 음역대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그 내비게이션을 틀 때 네. 여자 목소리는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뭐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 목소리로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저음은 잘 들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중저음. 남자 목소리가 잘 들리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네. 긴 문장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짧게 짧게. 그리고 액센트를 주면서 네. 네. 엄마 봤죠? 이렇게만 딱 얘기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네. 일상 대화는 거의 아이들 목소리는 잘 그럼 듣고 친구들이 네, 남성분들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네? 친구들이 네. 남성분이 많겠어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가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남자분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들리시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저는 여성으로는 조금 중저음이라서 네. 조금 나으시죠? 강사님 예, 목소리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강사님, 그 40대 때 뭐 중도장애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셨는데, 네. 직장 생활에는 뭐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제가 40살에 그 남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기반을 다져갈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적성에 가장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업을 그만두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거든요. 어떤 직업이셨는데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갔겠네요. 네, 제가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요. 듣고 잘 상담을 잘해줘서 영업 실적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전화 목소리로 약속을 잡고 이렇게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잘 했었는데, 청각장애를 앓고 나서는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특히나 그 이름이나 숫자가 잘 안 들리거든요. 중요한 그런 것 때문에 상담직을 포기하고 제가 그래서 전공을 사회복지로 했던 이유가 저와 같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난 후에 막막하신 분들한테 그 삶의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공을 사회복지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 외에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대학원까지 사회복지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첫 직업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곳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청각장애로 사무보조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상담하실 때는 조금 청각장애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강사 활동에 있어서는 청각장애는 어떤가요? 오히려 그 강사로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제가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더 잘 되는 이유가요. 친구들이 먼저 저를 볼 때 장애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애라는 게 보이는 장애가 많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보이는 장애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예. 강사님 같은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장애인 표시가 휠체어 타는 사람의 모습으로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게 많거든요. 몸속 장애. 안 보이잖아요. 내부 몸속에. 장애. 네. 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폐나 어떤 그 기질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도 사실 보이지 않는 장애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장애를 설명해 주는 데는 저가 청각장애가 요새 귀속형으로 나와 있어서 네, 작게 설명을 해주기가 되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우리가 보조기기 사용하든 안 하든 장애를 뭐 굳이 숨길 것도 없고, 그쵸?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굳이 내세워서 뭔가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솔직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숨기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신의 부족한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 이거 힘들어 좀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또 비장애인 역시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서로 보완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우리 네. 그 강의할 때 어떤 동영상에서요, 청각장애인 분이 그 회식 장소 가서 막 멋지게 막 춤추고 하던데요. 강사님도 노래방이나 그런 노래 부르는 자리 자주 참석을 하시나요? 제가 40살 전에 장애를 진단받기 전에는 정말 외향적이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주 가무를. 그렇죠. 사람들 많이 만날수록 좋아서요. 사람 많은 곳을 많이 찾아갔는데 이 청각장애를 갖고 나서는 사람 많은 곳을 기피하게 되고, 왜냐하면 입모양을 봐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면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도 피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가장 저 노래를 잘한다는 일명 절대인가? 나가수는 아니더라도 동네 가수는 나갔었는데, 제가 노래방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소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큰 소리나 어떤 자신의 주파수에 맞는 음역대 소리가 이제 들리면 안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예를 들자면 그 구둣발 소리가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망치 소리로 들려요. 필통 엿얹는 소리가 어디 공사장에서 뭔가 철을 옮긴 때 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이것 또한 청각장애인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직장 내 강의를 가다 보면 또 청각장애인 분들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소음 있는 현장에 투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기업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들도 소음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일단 뭐 대화할 때 주의 집중이 된다거나, 그쵸?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장애가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전맹이 그렇게 많지 않다. 육탄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도 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들리는 음역대가 있고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각장애인마다 특징에 맞춰서, 또 어떤 분은 아예 들리지 않아서 뭐 소음에 일하는데 괜찮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분에 맞는 적성에 또한 맞는 네, 선택할 당사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예. 그럼 강사님, 네. 우리 간략하게 청각장애인이면서 어떤 직업생활이나 강사활동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예. 지금,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온다면 사실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장애는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수록에 더 자신의 그 단점이지만 그거 역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계기로 해서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더 진실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는 감추지 말고 자신의 그 특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이다 보니, 네, 뭐, 솔직히 말을 하든 안 하든, 네, 언젠가는 또 같이 사는, 네, 그런 세상에 살게 되겠죠? 그렇죠. 다 네, 오늘 맞는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김한희 강사님 통해서 청각장애에 대해서 조금, 네, 깊이 있게 이야기. 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예, 청각장애인과 농아인 분들하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청각장애인이라고 다 수화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같이 40살에 청각장애가 오면 수어를 몰라요. 아, 모르시나요? 예,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청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수어로만 대화하시려고 하지 말고 입모양을 좀 보여주시고 또 글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거든요. 그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필담보다 또 이제 카톡이라는 그런 매개체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수어라는 거는 진짜 배운 분들에게만 네, 필요한 것이고, 지금 뭐 김한희 강사처럼 수어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네요. 연세 드신 분들 수어 배우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예. 우리 청각장애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신 김한희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늦은 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